네, ETF 시황 빠르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한적인 상승 탄력이 가장 눈에 띄는데요. 이 간밤에 3대 지수가 어닝 시즌에 주시를 하면서 제한적인 상승폭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먼저 확인을 해보시죠. SPD와 S&P 500 ETF 0.36%, 인베스코 QQQ가 0.09%, 그리고 DI ETF가 0.32% 이렇게 3대 지수의 제한된 상승 탄력을 따라가는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또 반도체주도 움직이지 않으면서 이렇게 움직임이 없이 423달러 선으로 거래 마쳤고요. 기술주도 그렇게 움직임이 크지 않은 가운데 금융주의 상승 탄력이 눈에 띄었습니다. 1%대 상승폭을 보였는데 찰스 슈왑이 간밤에 좋은 주가 흐름 나타냈죠.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영향으로 풀이되고 JP모건에 이어서 계속해서 대형 은행주들의 실적들이 좀 좋게 나온다는 점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하락한 ETF도 좀 살펴보시면은 프로쉐어즈 울트라 VX 단기 선물이 4%나 빠지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누그러짐을 반영했고 바네크 골드마이너스 ETF,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일 펀드 각각 2.25%, 1.73%의 하방 압력을 받았는데요. 긴축 우려가 커지면서 이렇게 금값과 유가에도 영향을 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상승 하락 종목 5가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승 종목부터 보시면 가장 크게 금채굴 하락이 상방 압력이 컸고요. 지역은행, 중국 대형주, 중소형주 금융순으로 이렇게 상승한 것이 확인되고 있는데 역시나 지역은행과 금융주의 매기가 집중된 것이 눈에 띕니다. 대형주에 계속해서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풀이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이어서 하락 ETF도 보시면 금채굴이 가장 크게 하방 압력을 받았고 VX 선물, 원유, 석유행가스, 에너지 순인데 원유, 석유행가스, 에너지가 이렇게 하방 압력이 대표적으로 크게 나타나면서 이렇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조상준 타임폴리오 ETF 본부 부장과 연결을 해가지고 함께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ETF 시장 리뷰 포인트부터 바로 정리해 주시죠. 네, 전일 미국 시장은 기업들의 호실적 기대에 장 마지막 하락폭을 축소하면서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개장 전 나온 미국 제조업 지표가 호조를 보이며 긴축 우려가 다시 부상하면서 미국 국채금리는 10년물이 3.6% 가까이 오르는 모습을 보이며 채권 ETF들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발표한 이번 달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10.8로 전월 대비 급등하면서 시장 전망치를 큰 폭 상회했는데요. 엠파이어 지수는 뉴욕주의 제조업 경기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뉴욕 연은이 뉴욕주의 약 200개 제조업체를 평가에 산출합니다. 0을 기준으로 그 이하면 위축을, 그 이상이면 경기 확장을 의미하는 지표입니다. 시장은 예상보다 강한 기업들의 실적과 안정적인 경제 지표들로 인한 긴축 우려 및 금리 인상에 따른 후폭풍을 경계하며 조심스럽지만 기업의 펀더멘탈에 주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변동성 지수인 빅스는 하락을 하였는데요. 월가에서는 아무래도 금주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시작되면서 투자자들이 은행의 시스템적인 문제보다는 실적 퀄리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앞서 대형은행들이 실적 호조를 보인 가운데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 이후 예금 인출 등에 시달린 지역은행의 실적, 은행권, 대성충당금 규모 등의 금융주 행방이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확실히 은행주에 따라서 계속해서 좀 움직일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주에 강세를 보인 ETF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전일 미국 시장은 헬스케어, 에너지, 커뮤니티 섹터를 제외하고는 전 섹터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부동산, 금융 섹터가 가장 강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지난 3월 지역은행들에 대한 우려로 자금 유출에 시달렸던 찰스 수왑은 예상치를 웃돈 순이익을 발표하고 뉴욕 지역은행인 M&T 뱅크의 실적 서프라이즈가 있었지만 상승폭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이는 예상치보다 낮은 영업이익, 고객 예탁금 감소, 대손 충당금 증가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세계 최대 수탁은행인 스테이트 스트릿은 예상치를 밑도는 1분기 실적을 발표해 주가가 9% 이상 하락했습니다. 최근 은행 위기로 수수료 수입이 줄고 수탁 자산이 10%가량 줄었기 때문입니다. 역시 또 다른 수탁은행인 뉴욕 멜론은행의 주가도 마이너스 5% 이상 하락 마감하였는데요. 다만 시장은 실리콘밸리 뱅크 붕괴 이후 금융 부분의 전반적인 펀더멘탈에 더욱 주시하는 모습을 보였고 확실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대형은행들이 상승을 이끌며 금융주 ETF인 XLF는 1%대로 상승하였습니다.
구글 알파벳은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검색 엔진을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으로 교체할 수 있다는 보도에 전일 대비 3% 이상 하락하며 커뮤니티 섹터의 하락을 주도하였고, 커뮤니티 섹터에 투자하는 ETF인 XLC는 마이너스 0.5%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가파르게 오르던 유가가 다소 진성세를 보이며 USO ETF는 마이너스 7% 하락하였고요. 이에 비해 천연가스 ETF는 바닥 국면에서 매수세가 유입돼 급승세를 다시 한번 보이며 플러스 6%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역시 실적 호조에 따라서 은행주의 움직임이 좀 돋보이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머니플로우가 활발했던 ETF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지난주 글로벌 ETF 시장을 살펴보면 좋은 실적을 발표한 금융주들의 상승이 돋보였습니다. 금융주 ETF인 XLF는 주간 2.8% 상승하였는데요. 지난 금요일 실적을 발표한 미국 3대 주요 상업은행 JP모건, 시티, 웰스파고의 1분기 합산 순이익은 12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7%, 전분기 대비로는 36% 증가하며 호실적을 시현하였습니다. 세 은행 모두 큰 폭의 이자 이익 증가가 실적 호조를 견인했고, 금리 인상에 따른 순이자 마진 상승으로 실적이 컨센서스를 상회하며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특히 JP모건의 경우 순이익이 126억 달러로 지난해 1분기 대비 52% 급증하며 주가가 7.6%나 상승했습니다. 올해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방산, 항공 등이 포함된 산업재 ETF인 XLI는 플러스 2.1% 상승하였습니다. 테마 ETF 중에서는 블록체인 및 가상화폐 투자하는 VITQ와 블록이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중국 수출 서프라이즈, 미국 물가 상승률 하락이 낙관적인 경제 전망을 이야기하며 구리 및 금속 채굴에 투자하는 ETF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가 일부 해소되고 헤어라가 강세의 영향으로 브라질 등 라틴 아메리카에 주식 투자하는 ETF들도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신흥국에 좀 관심이 집중되겠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최근에 신규 상장을 했거나 관심이 유효한 ETF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난 13일 글로벌엑스는 부동산 관련 테크 기업에 투자하는 ETF인 글로벌엑스 프롭테크 ETF, 피텍을 미국 시장에 출시하였습니다. 동 ETF는 미래에셋 글로벌 인더스에서 산출하는 지수를 벤치마크로 활용하는 첫 번째 ETF고요. 글로벌엑스 프롭테크 인덱스를 기초 지수로 합니다. 투자 유니버스는 부동산 관리, 마켓플레이스 및 플랫폼, 연구 분석 등의 비즈니스에서 매출이 50% 수준으로 발생하는 글로벌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대 비중 상위 종목으로는 K홀딩스, 에어비앤비, 프로코어텍, 코스타그룹 등이 편입되어 있으며 총 보수는 0.5%입니다. 사람들이 집을 찾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첨단 기술과 부동산 디지털화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만큼 프롭테크라는 새로운 분야에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께 적합한 ETF입니다. 네, 부동산에 대한 관심도 계속해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주목해야 할 경제 일정이나 지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번 주에도 주요 은행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집니다. 일각에서는 은행 위기가 끝난 것이 아니냐고 권고하고 있으나, 지역은행들의 실적도 나쁘지 않다면 은행 시스템에 대한 우려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등의 실적이 발표될 예정이고요. 이외에도 테슬라, IBM, 램 리서치 등 기술 기업들의 실적도 발표됩니다. 1분기 기술 기업들의 순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4% 정도 줄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는 연초 예상됐던 6.7% 감소보다 더 악화된 것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부분도 순이익이 12.3% 줄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공개되는 연준의 베이지북, 연준 당국자들의 발언도 주목해야 합니다. 이번 주에는 리치먼드, 뉴욕, 클리블랜드, 애틀랜타 등 여러 연은 총재와 미셸 보만, 크리스토퍼 월러 등 연준 이사들이 연설에 나섭니다. 월가에서는 5월 FOMC에서 금리 인상을 단행한 이후 올해 하반기부터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연준 인사들의 추가 긴축 관련 코멘트에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실적 시즌을 맞아서 실적에도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연준 인사의 발언까지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조상준 타임폴리오 자산운용 ETF 본부 부장과 함께 ETF 시황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ETF 시황 알아봤습니다.